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금정가구 주식회사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해외 진출을 위해서 주식회사 로즈 퍼니처와 협약을 맺었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의 메뉴 엽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탭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 일반 거래처 탭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코드 번호 1200 하나씩 이제 입력합니다. 1200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로즈 퍼니처. 유형 일반적으로 동시라는 구분이 많은데 그지? 이거는 구분란을 매출로 입력해 달랍니다. 됐죠? 구분란 유형란 그지? 이거를 동시가 아니고 매출로 입력해 주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준다 그지? 128 8142 2 42248 대표자 이름은 박장미.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구. 주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2 괄호 열고 우편 번호는 생략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소 적었고 뭐 한 줄로 쭉 적어도 되고 뭐 두 줄로 나눠서 적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줄로 쭉 적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모두 입력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자력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금액 틀린 거 고치십시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성신이 3천만 원, 2천만 원 있는 거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주식회사 유은이라는 곳은 4,500만 원이라고요. 수정합니다. 4500000. 자, 이제 수정 끝났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보이는 차액이라는 빨간 글자가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입력하고 나서 차액이 0 맞는지 꼭 확인하자. 됐습니다. 외상 매출금 작업해 보았고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입금 선택했고요.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주식회사 CT는 2,500만 원이라고 금액 고칩니다. 2500000. 그리고 주식회사 민국 2,300만 원은 아예 입력 안 돼 있다 그지? 추가로 입력 작업합시다. 자,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주식회사 민국 회사 이름 불러오고 금액 입력합니다. 2,300만 원. 엔터키 치면 아래쪽 빨간 글자 없어질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차액이 0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3번 문항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1,000만 원은 제조공장 임차료로 판명되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세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8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임차료 100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500번대 코드의 임차료였다 이겁니다. 고칩시다. 그러면 출발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상관없겠고 관계없겠고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에서 500번대 코드의 임차료를 1000만 원 큰 금액으로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자, 전기분 원가명세서 메뉴 열어서 500번대 코드의 임차료 한번 찾아볼까? 500번대 코드의 임차료가 있나 없나? 아예 없다 그지? 그러면 새롭게 입력하면 될 겁니다.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임차료 519번 코드다 그지? 요거를 클릭해서 불러오고요. 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면 500번대 코드의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에서 조금 금액이 커질 겁니다.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지? 제조 원가가 늘어났으니까. 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금액이 295,622,50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어디다가 메모할까? 요쯤에 메모할까? 295,622,500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는 겁니다. 자, 제품 매출원가 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보조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85,622,500으로 수정 전 숫자로 표시된다 그지? 이거를 수정되고 나서 바뀐 숫자 295,622,500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295,622,500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싹 늘어난다 그지?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이제 늘어나 버렸어. 그렇지만 슬퍼할 필요 없어. 800번대 코드에 입력되어 있는 요 임차료를 1000만 원 입력되어 있다 그지? 요거를 1000만 원 작은 숫자 즉 0으로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800번대 코드 임차료를 1000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0으로 수정하자. 0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해버리든지 그지?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임차료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 클릭하면 되겠지, 그지? 해볼까? 삭제 버튼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 삭제할까요? 예. 하면 여기 그 800번대 코드의 임차료가 싹 없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0으로 놔둬도 되고, 오케이.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표시됩니까? 21750,000으로 표시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1000만 원 늘어났지만 800번대 코드 임차료라는 거는 1000만 원 비용 작아졌으니까. 그지? 단기 순이익은 원래 기록되어 있던 금액하고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21750,000. 자, 이제 그다음 메뉴 갑니다.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자, 단기순이익 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21750,000. 바뀐 거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여금도 사실은 바뀐 거 없어. 236,600,000이네. 어디에 적어볼까? 정신사나우니까 메모 전부 다 지워버리고 236,600,000만 딱 남겨둡시다. 자, 메뉴 탁구. 자, 마지막 메뉴 전기분 재무상태표 갑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자본 쪽에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그지? 요거 236,600,000 바뀔 거 없다 이겁니다. 작업할 거 없구나. 그리고 최종 작업 메뉴 닫기 전에 항상 재무상태표 왼쪽 할게 오른쪽 할게 일치해야 된다 그지?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자.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문제 2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7일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대들보의 사업장 이전 행사에 참석해서 20만 원의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렇죠. 회사 이사 갔다고 우리가 축의금 좀 줬다 이겁니다. 뭡니까? 접대비지 뭐. 자,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 접대비 코드 번호는 뭡니까? 매출 거래처입니다. 우리 물건 앞으로도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접대한 거고, 제조와 관계없다 그지?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8월 7일 일반전 비명 메뉴 8월 7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20만 원 돈 냈습니다. 200000 돈을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1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를 주당 6,000원씩 1,000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주식 발행비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기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이 존재한다. 주식 발행하는 거다. 그치? 자, 회계 처리 찬찬히 하나씩 분석해 봅니다. 주식 발행해서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적어줍니다. 자본의 증가. 자본금 계정 과목은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치? 1,000주 곱하기 5,000원, 500만 원 될 겁니다. 차변은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현금,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지? 현금이 들어옵니다. 자산의 증가. 얼마요? 6,000원 곱하기 1,000주, 6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적혀 있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 600만 원 들어왔으니까 할증 발행했고 100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적고 싶었다 이겁니다. 문제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변수를 좀 끼워 넣었습니다. 주식 발행 과정에서 신주 발행비 20만 원이 현금 지출되었답니다. 그러면 현금 600만 원 들어왔다가 다시 2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순액으로 보면 얼마 들어온 겁니까? 58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이었지만 그거 아니다 그지? 얼마? 80만 원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개 더 변수 끼워 넣었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30만 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으로 애당초에 회계 처리되었었다 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건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만 회계 처리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풀만하죠? 이렇게 주식 발행 거래가 출제되었네요. 됐습니다. 분석 열심히 했고 입력합니다. 9월 1일 자, 대변부터 할까? 대변. 자본금 계정 과목 5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적을까? 차변 현금 580만 원. 그리고 대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적고 얼마요? 30만 원. 나머지를 이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값 낼 수 있다. 3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회사 부담분 40만 원 영업부 직원, 70만 원 생산부 직원, 종업원 부담분은 110만 원. 급여 지급할 때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 즉 원천징수했었다 이 말입니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죠? 국민연금 사회보장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원래 직원인 혼자 내야 될 거를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사회보장법에서 정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 그 여러 명 직원들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 직원들이 국민연금을 22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220만 원 중에서 110만 원만 직원들이 부담하고 그 절반인 나머지 11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딱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10만 원이라는 생돈이 나가야 되니까 비용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지? 어떤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다만 코드 번호 영업부 직원에 대한 부분은 800번대 코드, 생산부 직원에 대한 부분은 500번대 코드로 비용 처리하면 될 거다. 그리고 110만 원 직원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딱 떼놓았다 그지? 대변의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상태입니다.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면 될 거다. 됐죠? 그래서 여기 어디 적어볼까? 공간을 아껴가지고 여기 적자.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1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를 적는데 코드 번호 2개로 나눈다 그지? 800번대 코드랑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는 40만 원. 500번대 코드는 70만 원. 그래서 토탈 220만 원 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고지서가 제시되어 있다고 이제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제시해 놓았고 얼마? 금액 220만 원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0일이다 그지? 9월 10일까지 내주세요. 220만 원을. 만약에 9월 10일까지 못 내면 그 이후에 내면 좀 더 세금 요거 돈 내야 되니까 빨리 기한 안에 좀 내주세요. 뭐 그렇게 고지서에 적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열심히 분석했고 자, 입력합니다. 9월 10일. 자, 대변부터 적자. 대변 보통예금 220만 원. 차변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110만 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800번대 코드로 400000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로 7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30일 이자 수익 9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1386001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자 받았다 이겁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합니다. 90만 원. 차변에 90만 원 전부 다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뭘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왜요? 내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원천징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지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슬플 거 없어. 자산이고 계정 과목 이름은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90만 원 중에서 138600 차감한 나머지만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됐죠? 9월 30일 입력합니다. 9월 30일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9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138600,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얼마요? 761400 됐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13일 제품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단위 원가 4만 원. 요거를 공장 생산시설 경비 직원의 생일 선물로 무상 제공했다. 제품 열심히 만들었는데 외부에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다 그지? 그거를 우리 직원 생일 선물로 줬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부릅니다.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되었는데 매출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되었다 이겁니다. 그때는 대변의 제품 계정 과목 적을 때, 자산의 감소 적을 때, 재고자산의 감소 적요란에 꼭 8번이라고 적어주어야 그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매출원가를 계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적고 대변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감소를 적되 적요 8번을 꼭 적어주자. 금액은요, 원가로 제조 원가로 딱 장부에 기록돼 있다 그지? 4만 원. 그죠? 그래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때의 금액은 4만 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할 때 코드 번호는요. 공장 직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0월 13일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다. 얼마요? 4만 원. 대변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 적는데 꼭 잊지 말고 적요 8번을 적어주자. 검색되는 것 중에서 그지? 검색되는 것 중에서 8번 딱 적어주는 거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0월 15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받을 어음 300만 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받은 즉시 보통이금에 입금했다.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어음의 할인 거래다 그죠?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가서 돈 바꾼다 이겁니다. 만기 전에 돈으로 바꾸다 보니까 은행에서 조금 떼먹습니다. 그 부분은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입력합시다. 10월 15일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기업. 금액은 300만 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을 적어주고 얼마만큼을 10만 원. 나머지가 이제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네.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매일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16일 주식회사 세무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입받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 단 외상매출금 계정과 제품 매출 계정에서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상계 처리한다. 제품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중에서 불량이 있어서 다시 일부를 환입받았다 이겁니다.
매출 환입이다. 매출 환입이 생기면 어떻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그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유형은 11과세로 적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에도 상단부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으면 하단부로 마이너스 금액이 그대로 끌려오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 끌려온 금액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하게 작업하자고 했었습니다.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죠? 입력합시다. 자, 메뉴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그리고 날짜 7월 16일 적어줍니다. 자, 유형 11 과세로 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으면 된다. 자료 뭐 나와 있습니다. 품명의 제품, 그러면 품목란에 제품이라고 적고 수량인데 환입 수량이니까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 적고 단가에다가 2만 적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자동 표시되겠다. 그죠? 뭐 그렇게 작업해도 되고 뭐 그냥 공란으로 비워둬도 되고. 됐습니까? 뭐 문제에서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던가 또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제시되었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뭐 입력하든 안 하든 뭐 채점 대상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 그냥 저는 특별한 요구사항 없고 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연습한 대로 그냥 공란으로 비우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공급가액만 그냥 마이너스로 적으면 될 거다. 마이너스 20만 원. 됐습니까? 부가가세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원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그 다음에 공급처명,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무가 되겠습니다. 전자예부, 분계. 보십시오. 상단에 마이너스로 금액 적었으니까 하단부로 마이너스가 그대로 끌려오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제품 매출을 20만 원만큼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사실은 차변에 제품 매출 20만 원 플러스로 회계처리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그냥 마이너스로 끌려오니까 이거 그대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대변에다가 제품 매출이라고 회계처리 하되 금액을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입력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과 2만 원 합한 22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작아져야 되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플러스로 22만 원 적는 게 정확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서 금액을 마이너스 22만 원 기록해도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7일 업무용 승용차 2500cc 사고로 인해서 중부 정비소에서 엔진을 교체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 비용 440만 원, 부가가세 별도는 당사 발행 약소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차 수리했는데 크게 수리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답니다.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인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유형란은 무엇입니까? 유형란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지? 우리가 차 수리하고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매입소득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승용차잖아.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소득세 못 받고 유형 말하고 54 불공이 될 거다. 됐습니까? 회계 처리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도 주의해야 되겠네. 우리 회사가 약소금 발행해 주었다고 해서 대변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우리 회사가 약소금 발행했지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지? 뭐 원재료 구입하는 거 아니니까 대변을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것도 이 문제에서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54 불공도 중요하고 대변의 미지급금도 중요하고 좋은 문제 같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됐죠?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우리 회사가 택시 회사 또는 승용차 판매 회사처럼 승용차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면 뭐 일반 제조업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승용차 가지고 있으면 비록 업무에 쓴다 하더라도 전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소형 승용차 범위는 뭐라고요? 8인승 이하고 100이랑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100이랑 1000cc 초과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고 8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차라고 부른다. 그리고 100이랑 1000cc 초과해야 된다 그지? 2500cc입니다. 오케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7일 54 불공 공급가액이 얼마요? 4,400만 원이 부가가세 별도니까 그게 공급가액이다, 그지? 4400000 그럼 자 다시 4400000 그리고 부가가세는 44만 원 되겠다, 그죠? 거래처는 중부정비소 되겠습니다. 전자여부는 전자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비용 아니다, 그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본적 지출이다. 대변 지급보험 아니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됐습니다. 54 불공이다 보니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금액이 차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10월 3일 양촌 통상 주식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9월 27일에 현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 중 2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수표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답니다. 유형 뭡니까? 10일 과세지.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적고, 자 차변은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게 있답니다. 대변에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지?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지금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은 동사 같을 동자다, 그지? 앞에서 말한 그 회사 양촌 통상 주식회사로부터 수표를 받았답니다. 당좌 수표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다, 그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분석 끝났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고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거 입력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다만 이 문제에서는 계약금으로 얼마 받았는지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9월 27일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10월 3일 날짜 회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9월 27일에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를 일단 확인합시다. 자, 세금 계산서는 물건 넘겨주는 10월 3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계약금 받을 때는 따로 세금 계산서 받은 적 없다, 그지? 발급한 적 없다, 그지?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9월 27일로 조회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9월 27일 계약금 받았다, 그지? 돈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금액이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구나. 다만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조금 미진한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 자료 잘 읽어보십시오. 자, 계약금을 9월 27일에 뭘로 받았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지?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문제 내용을 보면 9월 27일에 현금으로 계약금 받았다라고 좀 어설프게 지금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런 거 조금 보완해서 수록하겠습니다. 9월 27일에 계약금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이 문구에서 현금으로라는 다시 낙서 현금으로 불필요한 말이다 그지? 보통 예금 받았잖아. 그래서 현금으로라는 이 단어는 삭제해버리고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9월 27일에 받기는 받았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계약금 됐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라는 이 틀린 문구는 삭제해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앞에서 말한 그 회사가 발행한 수표로 뭐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당자 수표라는 단어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자 수표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겠구나 딱 판단할 수 있는 거다. 됐죠? 그리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보완 설명합니다. 자, 계약금으로 선수금 회계 처리된 거 이 부분 돈 뭘로 받았었다고? 보통 예금으로 계약금 받았었다고. 50만 원. 그런데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는 뭘로 기재될 수밖에 없습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란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은 현금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받더라도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 기재할 때는 할 수 없어. 현금이라는 란에다가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 발행 당자 수표 2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뭘로 받았다고? 당자 수표로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란에다가 금액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그 부분 세금 계산서에 기재하는 란과 회계 처리는 별개다. 그 부분 잔소리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합니다. 일반 접행 입력 메뉴는 닫아버리고. 자, 우리는 10월 3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작업해야 된다. 유형 11 과세 품목란에 제품 A 적어주고 수량 50 단가 10만 적어줍니다. 금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적히고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양촌 통상 주식회사. 전자외부 여 전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자,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보통 예금으로 계약금 받았었잖아, 그지? 그 부분 대변의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니까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는 거다. 얼마?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타인 발행 당자 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얼마요? 2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뭐다고? 외상이라고. 차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봅니다. 10월 5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실험용 기계 취득원가 1,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470-750을 한진 통상 주식회사에 5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10500001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다. 그죠? 워낙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잘 아시죠? 별표 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가 유형자산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연수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유형은 11 과세가 될 거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해 봅시다.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익 나와 있습니다. 1,500만 원에서 104700750 빼면 장부 금액이 4 5, 2, 9, 2, 5, 0 계산됩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5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면 물건값 55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55만 원 합한 금액을 받겠지만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건값으로 받은 550만 원 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4529250원짜리를 5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다 그지? 얼마 이익 봤습니까? 970750 이익 보았습니다. 열심히 점표 입력하고 나면 결론값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 970750 기록되어야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입력 시작합시다. 그럼 결론값만 딱 메모해두고 다 지워버릴까? 자, 결론값이 970750 플러스로 나와야 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는데 970750 나온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0월 5일 유형 11 과세. 자, 공급가액 550만 원. 거래처가 한진동상 주식회사 전자외부 여 분계 1단계 대변의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취득원가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2단계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줍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요. 코드번호 207번 코드다. 됐습니까? 금액 10470-750.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 조금 특이하게도 받은 돈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됩니다. 현금 차변 회계처리 그리고 미수금 차변 회계처리 이렇게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 하기 전에 금액 파악해 볼까?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물건값 5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5만 원 합한 550만 원 플러스 55만 원 한 6050000 돈 받아야 됩니다. 다만 6050000 돈 받은 것 중에서 55만 원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6050000 받은 것 중에서 55만 원 나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50만 원만 우리가 먹게 될 겁니다. 됐죠? 일단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6050000 회계 처리해야 된다. 됐죠? 대변에 이미 부가세 예수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받아야 되는 돈이 6050000인데 그 중에서 1050000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겁니다. 뭐 미수금. 그럼 나머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 얼마라고요? 6050000에서 1050000 빼면 500만 원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차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두 계정 과목의 금액을 파악해 보았고 입력합니다. 차변 현금 1050000 차변 미수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단에 표시되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대차 차익이 플러스로 표시된다 그지? 무슨 뜻입니까? 차변이 현재 더 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으면 된다 그지? 대변에 금액 채워 넣는다는 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가 기록된다라는 의미다 그죠? 그죠? 비용의 증가 아니고 수익의 증가, 회계 처리돼야 되고, 즉 계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고 금액이 얼마라고? 970750이다. 아, 우리가 분석했던 결론값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점표 입력을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최종 결론값 적어줍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얼마? 970750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해피가구에 제품을 판매했다. 외상 매출금 중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기존 해피가구에서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제품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유형 11 과세구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특이하게도 외상으로 팔았다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피가구에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부채를 감소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온다는 게 조금 특이할 수 있겠습니다. 풀만하지요? 상단, 하단 분석 끝났고요. 자, 입력하면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입력 진행하면 되고 입력하기 전에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기출문제 모범정답 보니까 전자 여부가 부라고 모범정답 발표되었더라고요. 출제하신 분은 3번 문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연습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출제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라는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조금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밑에 있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야. 그러면 이 문구를 좀 보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해피가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발행하였다. 됐죠? 이렇게 문구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금전가구 주식회사 법인인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가산세가 있다 그지? 그런데 가산세는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보완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자, 보완한 내용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 전자란을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입력 시작하자. 10월 17일 유형 10일 과세 품목 의자 수량 100개 단가 5만원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해피가구, 전자여부 부라고 체크하는 거다. 부는 0이다, 그지? 0번 누릅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는데 차변이 좀 특이하게도 외상 매입금이다 이겁니다. 그지? 외상 매입금 적어주면 되고, 자, 다만 문제를 보면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을
차변의 외상 매입금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현금으로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자, 물건값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합해서 5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3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해야 되는 건 얼마라고요? 220만 원 되겠네. 됐습니까? 아이,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일단 현금으로 받은 게 있어. 얼마? 330만 원. 그런데 나머지 220만 원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아니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어이? 육 번 문항 봅시다. 10월 30일 매출 거래처 직원 신수빈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플라워 화원에서 화환 공급가액 11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워낙 우리 연습 많이 해본 스타일의 유형이다. 그지? 별표 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거래처 직원 경조사에 꽃을 보냈다 이겁니다. 하단부 회계처리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 경조사라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 경조사니까 접대비 계정 과목 쓸 겁니다. 차변의 접대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은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된다. 차변의 접대비라고? 접대비는 54 불공이지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4 불공이라고 유형 입력하려면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된다. and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에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접대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였다 이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에서 받은 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54 불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꽃은 국내 생산 먹을 수 없는 농축수 임산물일 경우에는 면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꽃집에서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면세 물건 구입했기 때문에 계산서 받았고 유형은 53 면세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계산서도 종이 계산서, 전자 계산서가 있으니까 전자 여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그지? 전자라고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자란을 여라고 체크해 주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 차변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지만 54 불공이 아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 접대비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 코드 번호는 무엇입니까? 매출 거래처니까 앞으로도 우리 물건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접지한 거다. 그지? 800번대 코드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10월 30일 유형 53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11만 원. 거래처는 플라워 화원. 전자외부 여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죠. 회계처리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대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1번 문항 8월 14일 비품 구입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성에서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는데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걸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터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매입수익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형 무엇입니까? 51 과세다, 그지? 51 과세라는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8월 14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오, 맞네. 51 과세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상단부 내용은 잘 입력했네. 그치? 전자 여부도 잘 입력했고 하단부 회계 처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까지는 잘 회계 처리했어. 대변을 틀리게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합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넘겨준 거랍니다. 자기합 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현금 계증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변이 당좌예금 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변이 현금 계증 과목이 와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네.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 대변 계증 과목만 건드리면 되겠습니다. 뭘로? 현금 계증 과목으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입력 완료. 그리고 현금 계증 과목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거다, 그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돼 있던 거래처 뭐 신한은행이라고 돼 있는 이거 뭐 지워도 상관없고 안 지우고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 채점 대상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 자,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기존 거래처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계정 과목만 차변 계정 과목 수정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문항 풀었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8월 20일 영업부 건물 출입구 대형 유리문이 파손되어서 주식회사 현대유리에서 수리한 후 수리비 공급가액 450만 원 부가가세 별도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회계 처리할 때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 수리하고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수익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을 리 없다, 그죠? 매입수익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1 과세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8월 20일 거래. 맞네. 50일 과세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는 잘 입력했습니다. 거래처 전자여부도 잘 입력했네. 하단부 회계 처리가 문제다. 자, 대변에 돈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 회계 처리까지는 잘 했어. 차변 계정 과목이 문제다 이겁니다. 무슨 지출이라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차변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인 줄 알고 자산 계정 과목인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차변의 건물 계정 과목을 뭘로?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되겠네.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 자,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 없네. 차변 계정 과목, 하단부의 차변 계정 과목만 바꾸자. 뭘로? 800번대 코드의 수선비 계정 과목으로. 수선비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무형자산인 특허권에 대한 단기 상각비는 300만 원이다.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다, 그죠? 무형자산 상각비 입력하면 됩니다. 수동결산도 가능하지만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우리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문구 한 개 추가하기로 합시다. 무형자산의 상각비도 생산과 관련돼 있다면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가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런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것이 500번대 코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only 800번대 코드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 문제에서 가끔 코드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문제가 그렇다 그죠? 왜 검색이 500번대 코드는 아예 검색 안 되고 800번대 코드만 검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제조 원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긴 있다 그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만 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구 한 개를 추가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비용은 판관비로 분류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문구 한 개 추가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비용 계정과 코드 번호는 800번대로 쓰면 되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2월. 자, 판관비 쪽에서 찾는 거다, 그지? 판관비에서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특고권에 대한 거 얼마요? 300만 원. 점프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 문항 볼게요.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주식회사 각각 5의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및 당해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2019년도 취득원가 그리고 2020년도 기말 주가 2021년도 기말 주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회계 처리구나. 됐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회계 처리. 자, 하나씩 분석해 봅니다. 2019년도에 취득했고 2019년도 말에 주가가 좀 변동했을 건데 그 자료는 아예 안 나와 있네. 그런 자료 없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 이겁니다. 자, 2020년도에 주가가 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2019년도 말 주가가 없으니까 그냥 500만 원 자체가 500만 원이 2019년도 취득원가이면서 and 2019년도 기말의 주가다라고 그냥 가정하면 되겠다 그죠? 2019년도에는 주가 변동이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2019년도까지 평가했을 때 500만 원으로 매도 가능 증권 기록되었었는데 2020년도에 400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만 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 100만 원 하면 될 겁니다. 그지? 다만 차변에 기록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자본 계정 과목에 해당하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됐죠? 자,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제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작년 말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500만 원에서 100만 원만큼 주가 떨어졌으니까 400만 원이 되었다 그지? 그게 자산에 기록되고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차변으로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얼마만큼을? 100만 원만큼을. 이렇게 작년 말 재무상태표가 기록될 거고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얼마가 된다고요? 4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오른쪽에 마이너스로 돼 있던 거를 왼쪽에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플러스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과 100만 원 두 개 더하면 애당초 취득원가인 500만 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죠? 이게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였습니다. 자, 그랬다가 올해에 주가가 올랐네. 기분 좋다, 그지? 자, 회계 처리합니다. 이제 올해에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4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던 게 660만 원 됐으니까 240만 원만큼 자산의 증가 기록할 거다. 차변은 전혀 문제 없어. 문제는 대변이야. 240만 원 전체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자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버젓이 남아서 올해로 2월 되어 왔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회계 처리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혹시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 그지? 그러면 반대 포지션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였다 이겁니다. 자, 기록합시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없애자.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거를 없애는 거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없앤다.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140만 원을 뭘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죠?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올해 회계 처리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석해 볼까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작년도의 재무상태표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올해의 재무상태표 작성해 봅시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금액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제 660만 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재무상태표 오른쪽 자본 쪽에 기록해 주고 대변에 회계 처리된 거를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 140만 원 이렇게 올해 말 재무상태표가 작성될 거다. 그리고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해쳐 모여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미안해요. 회계 처리 잘못했네. 그지? 400만 원에서 660만 원 됐으니까 240만 원이 아니고 260만 원이다. 그지? 흥분해가지고 실수를 했네. 260만 원. 그지?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없어지는 걸 맞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14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이 되겠네. 됐습니까? 요게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140만 원 아니고 얼마? 160만 원으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딱 표시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두 금액을 차변을 해점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66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160만 원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해점을 시키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660만 원 빼기 160만 원 얼마? 애당초 취득원가인 500만 원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올해 말 재무상태표 작성해 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었네.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해 보시면 좀 유용하겠네요. 어이, 됐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해 봤고 이제 입력합니다. 분석 열심히 잘 해놓고 실수하면 엄청 억울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기록할 때 이름은 매도 가능 증권인데 코드 번호가 2개로 검색된다, 그지? 그 둘 중에서 밑에 있는 거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178번 코드 번호. 실수하지 맙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석 잘 해놓고 실수하면.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수동결산. 일반 점유명 메뉴에서 12월 31일.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숫자. 자, 낙서 지우고. 이미 자동 결산을 한번 진행했기 때문에 상단에 막 쭉 결차 결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지? 그 아래쪽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보십시오. 이름 똑같은데 코드 번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거 178번 요거를 딱 선택해 준다. 260만 원. 그지? 2600000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없애자.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16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세요.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어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문제입니다. 자, 생산팀 공장과 관련해서는 얼마를 8천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되고, 관리팀 관련해서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수동 결산도 가능하지만 자동 결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자동 결산으로 진행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퇴직 충당 버튼 클릭합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 공장 부문은 생산팀 얼마요? 1억 원. 8천만 원 딱 자동 표시되고, 관리팀은 2억 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 딱 자동 표시되고, 그지? 그 다음에 결산 반영 클릭합니다. 그러면 8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 딱 해당되는 위치에 표시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에이. 자, 메뉴 닫고요. 문제 6번 조회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큰 달과 작은 달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금액 표시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6월. 자, 계정 과목은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 과목이다. 153번 코드 번호네. 자산 취득하니까 차변 쪽에 회계 처리된다, 그지? 차변 쪽에 금액이 쭉 나타나고요. 제일 금액이 큰 달은 2월 달이네. 7140000. 금액이 제일 작은 달은 6월 달이네. 134000000. 차이 금액 계산해 보면 7140000 마이너스 1340000 하면 5,800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자, 메뉴 닫고 1번 문항 정답 5800000 적어줍니다. 그 다음 2번 문항 봅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지요? 어이? 자, 부가가치 모듈에서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엽니다. 4월부터 6월. 자,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고 기호로 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죠? 얼마입니까? 2855100 되겠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정답 적습니다. 2855100. 오케이. 그 다음 3번 문항 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의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다. 그죠?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고 1월부터 3월 메뉴 엽니다. 자, 매출에 대해서 공급가액 합한 것이 과세 표준이다. 그지? 그게 얼마입니까? 340-666-365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정답 적어줍니다. 340-666-365의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